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부분은 폴친 머슬 스템셀을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이제 증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양육 생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양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양육의 컨셉 자체는 이제 애니멀 스템셀에서 이제 컬처 유닛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이제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컬처 유닛 프로듀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도축 없이 이제 동물이 희생하지 않고도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고기 생산에 있어서 이제 필요하게 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제 이런 바이오 리액터의 사이즈를 업하는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셀 컬처 스케일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처 및 리서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설계적인 부분과 역량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크로스 미디어를 최적화하는 것이나 셀 컬처 스케일 업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합쳐져서 이제 배양육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양육 생산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셀 이제 동물에서 채취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셀을 키워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사이즈로 유지를 시킨 후에 이제 그 셀들을 이제 분화를 통해서 머슬 파이버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런 생산된 머슬 파이버로 푸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머슬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식능이 있으나 이 머슬 스템셀의 증식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을 컬처하게 되면 셀 그로스 레이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따라서 분화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단순한 머슬 스템셀 아이솔레이션만으로 컬처를 해서 이제 컬처 및 만들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슬 스템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P38 이니비터나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처리하고 이제 셀 사이클 레귤레이터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는 등 이제 그런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것들은 안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대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비타민 C인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있어 필수 영양소이고 이제 궤혈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기체가 항산화 손상을로부터 이제 예방해 주는 것이고 이제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성 유전학적인 리프로그래밍과 이제 머슬 제너레이션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비타민 C가 이런 머슬 스템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한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으며 이 비타민 C가 증식에 관여하는 메커니즘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절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그 돼지 머슬 스템셀의 증식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와 B, C를 보시면 이제 B, C를 100 마이크로몰로 처리했을 때 이런 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 B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비타민 C의 최종 농도는 1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C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식능이 컨트롤에 비해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제 D는 더블링 타임을 나타낸 것인데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셀의 더블링 타임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어빌리티를 확인했을 때도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G를 봤을 때는 이제 셀 사이클과 관련된 이런 셀 사이클과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했을 때
이런 셀 사이클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는 셀 사이클의 진행을 유도한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G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제로 지원기보다 SG2기가 더, 여기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SG2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롱텀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비타민 C가 머슬 스템셀의 증식을 촉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타민 C의 처리가 이제 그런 마이오제닉 포텐셜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팩스와 마이오티 그리고 MIF5라는 진인데, 이것들은 각각 분화의 초기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인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분화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 이미지,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이제 팩스와 마이오티, 팩스와 마이오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IF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1 처리에도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팩스와 마이오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증가시켰으나 이제 MIF5는 이제 비타민 C가 매개하는 마이오제닉 디퍼런테이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IF 이미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팩스7과 마이오티를 확인했을 때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컨트롤보다 발효량이 더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백질 수준에서 팩스7과 마이오티를 확인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발현량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의 분화능이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의 이런 감소, 이 머슬 파이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이런 감소하는 정도가 이제 레스큐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버의 굵기를 보시면 되는데, 파이버의 굵기가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굵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경향인데, 이 MIHC라는 것은 이 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라서 이제 이 결과와 이 결과는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한 결과 이제 이런 컨트롤 그룹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로바이오제닉 그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후기 분화에 처리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머슬 파이버도 그렇고 이제 분화도 증가하고 마이오튜브의 굵기나 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환경이 하이폭시아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하이폭시아한 상태에서는 ROS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는 이제 ROS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증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비타민 C가 항산화 능이 있기 때문에 ROS 스케빈징 어빌리티로 인하여 이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제 이런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A, B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FTA라는 실험인데 ROS 스케빈징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는 ROS가 줄어들긴 하나 여기 NAC나 GSH, BE, VE는 각각 다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컴파운드들이며 각각 TC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비타민 C도 ROS 스케빈 능력이 뛰어나나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셀 바이어빌리티를 확인했을 때는 비타민 C만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타민 C의 프로리퍼레이션 증식 능력이 단순히 항산화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비타민 C는 이런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라는 것을 합성시키는 것을 促진하기 때문에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머슬 티슈를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으로 인해서 증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한 가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이런 CDE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이제 이런 각각을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TGF 베타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생산을 유도하는 한 가지 가장 유명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PC로 두고 이제 비타민 C를 함께 실험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콜라겐 합성이 이제 TGF 베타에서 비타민 C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런 TGF 베타를 쳤을 때는 셀 바이오빌리티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게 그 머슬 스템셀에 대한 비타민 C의 증식 효과는 기본 메커니즘이 단순히 항산화제 또는 콜라겐 자극에 기인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타민 C가 증식에 관여하는 기전은 뭘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PI3K, AKT, mTOR 패스웨이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근육 생산, 근육 증식에 관련된 메커니즘은 노치, 그리고 원트, 알크, PI3K 패스웨이가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것 중에서 비타민 C가 경유하는 패스웨이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제 각각의 이니비터를 처리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만약 이제 비타민 C가 해당 경로를 타겟한다면 해당 경로를 이니비했을 때의 증식이 저해되어야 된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라파마이신과 이런 각각의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의 이제 증식이 비타민 C가 컨트롤에 비해서 각각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은 비타민 C가 이것이 이니빗 되는 경로를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PI3K, AKT, mTOR 그리고 P70S6K라는 것을 각각 경유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KT와 mTOR의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이것은 이제 얼마나 액티브 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컨트롤보다 비타민 C에서 이제 그런 밝기가 이런 인텐시티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따라서 비타민 C는 이제 이런 PI3K, AKT, mTOR 패스웨이를 경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데이터와 코릴레이션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의 웨스턴 블락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제 그럼 PI3K, AKT, mTOR 그리고 P70S6K를 각각 확인한 결과 이제 마찬가지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지금 컨트롤보다 훨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I3K 패스웨이인 것은 이제 앞에서 제시하였으나 이제 이런 경유하는 것이 제일 상단의 업스트리밍 레귤레이터라는 IGF-1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를 확인했을 때는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이제 IGF-라는 이제 그 인슐린 수용체인데 이 IGF-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이제 이 그 SVCT2는 비타민을 운반하는 운반체로 이제 이것이 많아야 이제 이 셀 안에 비타민 C가 더 많이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B에서도 이런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IGF-1과 이제 이런 운반체들의 강도가 더 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GF-1 리셉터와 SVCT2를 인입해서 이제 이런 증식이 저해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입을 하게 되면 이제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결과는 IGF-1과 그리고 SVCT2가 이제 비타민 유도 증식 능 증가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도 이제 C를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놓은 것으로 이제 각각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이런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증식 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에서도 이제 그런 PI3K, AKT, mTOR의 발현량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이니빗을 한 결과 이제 이런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따라서 이제 비타민 C는 PI3K, AKT, mTOR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증식을 유도하나 이제 이것은 이제 인트라셀룰러의 IGF-1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분자 모형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치는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의 모델이고 이제 B는 이제 IGF-1의 모델이고 이제 이 둘이 바인딩해서 이제 그런 SVCT2에 의해 이제 셀 안으로 비타민 C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와 IGF-1이 결합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런 IGF-1 리셉터 안에 비타민 C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D도 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이런 3D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형태로 이제 비타민 C와 IGF-1 리셉터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비타민 C는 셀 사이클 프로그레션을 촉진하고 이제 마이오제닉 팩터 이제 마이오티나 그런 그 X7 같은 요소들을 증가시켜서 이제 증식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이제 SVCT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C는 PI3K, AKT, mTOR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셀 사이클이나 마이오제닉 진의 이제 그런 발현을 증가시켜서 이제 그런 발현과 둔화를 늘린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Vitamin C promotes the proliferation of PMUSCS while enhancing their myogenic potential. This effect could be attributed to accelerated cell cycle progression and increased expression of biotin. The potential mechanisms involve activation of the PI3K, AKT, mTOR pathway by increasing IGF-1 expression or interacting with IGF-1 receptor. This result suggests that vitamin C could be applied to optimize the circulatory system of PMUSCS for efficient and low-cost culture meat production.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